이번에는 측정 단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가격의 산정, 거래 가격 배분 등을 우리가 다루게 될 건데, 자, 먼저 변동 대가의 개념을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말 그대로, 자, 대가가, 자, 변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길까요? 좀 변동 대가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감소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자, 우리 회사가 건설업을 한다고 해볼게요. 자, 건설업을 하면서, 자, 2000X 1년에, 1년 초에 계약을 합니다. 저, 그래서 2000X 3년 말까지, 자, 완공하기로 이렇게 이제 계약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계약을 했는데, 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된 다음에 2000X 2000X 2년 중에 보니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더 빨리 완성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건물 계약을 맡긴 사람한테 이제 합의를 하러 갑니다. 예를 들어 2000X 3년 뭐 6월까지 완공을 해주면 좀 추가로 좀 대가를 줄 수 있느냐. 자,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건물을 지어달라고 한 입장에서는 자, 이걸 가지고 좀 이제 조금 더 수익을 빨리 실현시킬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자, 이걸 내가 건물을 짓는 이유가 어디 관광지에 호텔 건물을 짓는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6월까지 완성을 지어준다? 그러면은 이거 6월 달부터 이제 광고를 해가지고 자, 2000X 3년 여름 휴가부터 이렇게 매출이 생겨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좀 돈 더 달라고 했을 때 그래, 그럼 잘 지어주면은 더 줄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변동 대가라고 합니다. 계약 개시 이후에도 대가가 변동될 수도 있어요. 저 반면에 또 반대로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내가 소매로 해서 물건을 많이 판매하는 입장에서 어떤 이제 거래처가 와서 대량으로 좀 구입할 테니까 좀 싸게 해달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계약을 하기를 예를 들어 자, 1년에 우리 회사 제품을 10,000개 이상 구입을 하면은 내가 조금 깎아줄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이게 처음에는 10,000개까지 구입을 안 할 것 같다. 이때는 정상 거래 가격으로 판매를 하다가, 10,000개 넘어갈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할인하기로 한 가격으로 조정을 할 수도 있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변동대가의 수익 인식. 자, 처음에, 자, 계약을 하기를 어떻게 계약을 했어요? 처음에는 개당 1,000원에 개당 1,000원에 공급하기로 했는데 10,000개 이상 구입을 하면은 자, 어떻게 하겠다? 자, 10,000개 이상 구입을 하면 개당 900원으로 소급하여 낮춰주기로 하였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5월 1일입니다. 5월 1일 날은 3,000개를 팔았는데 10,000개를 초과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정상 거래 가격 3,000개 곱하기 한 개당 1,000원에 받기로 했죠. 그래서 제품 매출을 300만 원으로 인식을 합니다. 9월 1일 5,000개를 판매했어요. 그럼 3월 1일하고 합치니까 8,000개가 되죠. 저 그러면 이게 10,000개를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럼 이제 8,000개. 8,000개고 그러면은 이제 단위당 판매 가격 900원으로 소급하여 낮추기로 하였다. 저 그러면 자, 이거 이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720만 원이죠. 단 앞에서 300만 원만큼 매출로 인식을 했으니까 얼마만 추가로 매출로 인식하면 돼요? 420만 원.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계약에 있는 유의적인 금융 요소라고 하는데, 이거 여러분들 용어 하나만 외워주세요. 증분 차입 이자율. 그러니까 이자율이 좀 몇 가지 종류가 있었죠. 우리가 예전에 사채 공부할 때는 뭐 유효 이자율 또는 시장 이자율, 그리고 또 표시 이자율 또는 액면 이자율이 있었고,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에서 뭐 상각 후 원가율 또는 할인율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여기 수익 인식에서는 증분 차입 이자율이 있습니다. 자, 예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2021년 1월 1일 날 제품을 2년 후에 이전하기로 하고, 이걸 그냥 좀 애매하니까 이렇게 할게요. 2000X2년 12월 31일에 이전하기로 하고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내가 1000만 원을 받았죠. 근데 증분 차입 이자율은 5%?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대가를 받았는데 2년이 경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도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매출액을 인식할 때는 어떻게 된다? 처음에는 1000만 원을 받았지만 증분 차입 이자율 5%, 그러니까 곱하기 1.05 곱하기 1.05 이렇게 계산을 해 볼게요. 그럼 이제 매출로 인식할 금액은 11025,000. 요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증분 차입 이자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여기 증분 차입 이자율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인도 시점에 매출을 할 때 얼마를 받을 것인가 이런 거잖아요. 근데 뭐 기프트 카드 언제 이게 매출이 실현될지 몰라요. 그러면 증분 차입 이자율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액과 시기 통제할 수 없어요. 대가 변동될 수 있다. 증분 차입 이자율 사용 안 하고, 판매 대금 일부를 지급 연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처럼 현금 수령을 했고 약정일이 정해져 있을 때 증분 차입 이자율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 회수할 금액의 현재 가치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할부 대금은 매년 말 300만 원씩 3년간 회수하기로 하였고, 시장 이자율은 12%고 그 다음에 현가 계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1년 후, 2년 후, 3년 후, 1년 후에 300만 원, 2년 후에도 300만 원, 3년 후에도 300만 원. 이렇게 이제 현금 흐름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현재 가치를 합계를 내볼 겁니다. 근데 이 현가 계수가 2.40183이래요. 그럼 300만 원에서 2.40183을 곱하면 매출액은 얼마로 인식하자? 인도 시점에 한꺼번에 720만 5,490원을 인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그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고객에게 제품을 10,000원에 판매합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1,000원을 지급을 하기로 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나중에 대가를 받지 않고 물품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거죠.
자, 선수금의 성격으로 봐야 됩니다. 차변에 현금 10,000원을 받는데 매출은 9,000원만 인식을 하고 나머지 1,000원은 이거 부채로 인식을 해야 되겠네요. 자, 거래 가격의 배분. 자, 계약 시점에 개별 판매 가격을 산정을 하고 배분을 하는데 이때 배분을 할 때는 그 기준이 자, 거래 시점에 공정 가치를 기준으로 자, 이거 거래 금액을 배분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이제 패키지 강의가 있습니다. 전산세무 1급, TAT 1급, 그리고 재경관리사 패키지 강의를 80만 원에 제공하고 있다. 각 강좌를 개별적으로 수강할 때 금액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개별적으로 수강하면 어떻게 돼요? 자, 88만 원인데 이거를 따로따로 하니까 자, 이거 88만 원인데 한꺼번에 등록하니까 어떻게 돼요? 80만 원이죠. 이거 잠깐만. 22만 원, 44만 원 두 배네요. 그러면 이 80만 원을 자, 전산세무 1급, TAT 1급, 재경관리사가 있는데 자, 여기에 1대 1대 2의 비율로 원가를 배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재경관리사에 20만 원, TAT 1급에 20만 원, 전산세무 1급 20만 원, TAT 20만 원, 재경관리사 40만 원. 자, 이렇게 구분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단계 수익의 인식에 대한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시점에 인식하는 수행 의무가 있고 기간에 걸쳐서 인식하는 수행 의무가 있는데 자, 이거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 의무 말 그대로 한 시점에 매출로 인식을 해야 되고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 의무 발생주의에 근거해 가지고 기간별로 자, 우리가 나눠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예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제가 설명드릴 때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좀 여기서 좀 끊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자, 이거 수행 의무 인식하는 사례와 그 다음에 이제 예제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